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걸 찍는 것이 2020년 6월 2일 오후인데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대위기라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 코로나 경제 대위기를 푸는 방법은 극히 좌우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포퓰리즘이고 밑빠진 독에 물 벗기고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면서 매년 추경을 하고 매년 예산을 갖다가 5%, 6%, 10%까지 올려버리죠, 매년.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는가? 그죠? 경제는 더 추락하고 있고, 더 침체되고 있고, 그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제 코로나 경제 대위기를 빌미로 삼아서 그냥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제 오늘만 나오는 것도 뭐 76조, 30조, 뭐 5조, 1조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저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고고TV를 시청하는 분들이 양질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경제인이 꽤 있어요. 저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을 하시거나 경제인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아마 상의를 해보자 하는 방송인데요. 저도 경제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보면은 자식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과정을 계속 겪었죠. 계속 발전한 나라였으니까는, 그죠?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널려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하면은 모든 것이 돈이 되고 이랬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뛰어넘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는 어떻게 됐느냐?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가 왔어요. 상위 10%만 제외하고. 제가 상위 10%를 어떤 분을 말씀드리냐면은 대기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이런 부류만 제외하고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보세요. 현재도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못 살아요. 그죠? 집 하나 살려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대기업 다니고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하고 과거에 문재인 3년 동안 경제를 망쳐놨는데 쉽게 말해서 국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고 있죠. 나라빛이. 그럼 자식은 현재 자식보다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또 그 사람, 우리 자식들이 자식을 낳는 세대는 더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했으므로 우린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내고 엔화를 찍어내고 위안화를 찍어내고 프랑스가 찍어내고 파운드가 찍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채를 늘려놓으면은 그거를 오롯이 우리가 벌어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자식의 자식 때는 더 못 산다. 왜?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경제라는 것은 고성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자기의 정권력과 집권을 위해서, 그렇지, 재집권을 위해서 계속 나라의 부채만 옮겨놓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경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부채만 넣어놓고 희한한 말만 쏟아내며 국민을 더 다가올 미래, 먼 미래도 아닙니다. 몇 년 후에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린다 이거는 거죠. 문재인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창출이 안 돼요. 산업도 경쟁력이 반도체나 IT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정체 상태거나 침체되고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리자.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자.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다 그러는데 그게 오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고의 무식하고 최고의 악질적인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좌우를 떠나서. 이게 좌파 보수 언론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경제인 우리는 모두가 경제인입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고 돈을 벌어서 쓰고 하는 경제인이에요.
근데 그 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태어나지 않을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란 말이죠. 어? 문재인이가 어제 그저께 계속 하는 말이 벌써 비상경제회의를 6차를 열었대. 그리고 나서 세계경제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 그러면 네가 왜 대통령을 하냐고 이 사람아. 세계경제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 하는 너가 왜 대통령을 하냐고 물러나야지. 고고TV 일반인 여명인도 경기가 바닥은 곧 온다. 현재가 바닥일지 모른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급반동이 올 수도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거시신 걸 보면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만 개발되면 코로나 경쟁에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그게 올 연말이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이 된다 하는 게 전체적인 세계 언론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한창 임상시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그런 것도 모르면은 너 그만두란 말이지. 대통령을. 왜 나라 빛을 가다가 네 혼자 살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네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 찰나 같은 명성을 쌓기 위해서 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너가 주는 몇십만을 갖다 감시덕지하며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냐 이거죠. 못 갚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이라는가 경제라는가 우리가 과거에 5, 6%, 7, 8%, 10%까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가 부채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고 경제는 그 이상으로 추락한단 말이죠. 동력을 깨뜨려 버린다 하는 게 문재인의 정권이에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문재인이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온 경제 지식과 1929년에 루즈벨트의 뉴딜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루즈벨트의 뉴딜은 전 국가적인 혁신 과정이었어요. 전 국가적인 혁신 과정이 즉 국가를 리폼하는 거였어요. 오늘 조선일보도 나오는데 리폼 국가를 개혁하고 그죠? 일단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 구조와 산업 생태를 또 국가 생태계 구조를 확 바꾼다는 게 그게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갖고 나오는 뉴딜 정책은 이건 완벽한 파퓰리즘이고 돈만 먹는 하마예요. 국가적인 리폼이 없다고 리폼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건 좌나 우나 우리가 다 말하는 것인데 지금 민노총이들이 물론 노동자들의 복지도 중요하죠.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트 쪼이고 볼트 쪼지는 친구들이 연봉이 1억이 되고 한 번 들어가면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평생을 갖다가 근무를 하며 또한 회사가 망하던 회사가 손해를 보던 그 연봉을 가져간다. 잘리지 않는 귀족 특권층 노총이다. 그거를 갖다가 구조조정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기업과 공무원을 앞에 내세워서 큰 정부를 만든다 하는 것인데 그걸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대기업을 갖다가 오히려 구조조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실제적으로 산업의 후퇴가 보면은 쉽게 말해서 사양산업 같은 게 지금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문재인이 하는 것은 노동자를 지켜야 된다.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는데 그거는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온 데다 자영업도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러스트벨트 망가지는 산업도 살려야 되고 신산업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모든 사람을 갖다가 잘 살게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망할 게뭐 망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망하면은 지가 재선이 힘들고 지네 재집권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돈만 써다보고 있다는 거죠. 뉴딜 정책이랑 갖고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이명박의 뉴 그린 정책이 있었죠. 그게 그 당시에 뭐를 하냐면 태양력을 해야 된다, 풍력을 해야 된다, 해력을 해야 된다, 4대강을 개발해야 된다. 그죠?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풍력과 4대강, 풍력과 해양력과 태양력 이런 걸 다 반대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 이명박이 갖고 나온 게 뭐예요? 가장 청정 에너지가 원자력이다. 원자력을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거는 대박을 터뜨렸고 UAE한테 우리나라 원자력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근데 이게 원자력을 싹 죽여버리고
이명박이 하던 태양력, 풍력 이걸 갖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인풋보다 아웃풋이 적게 나오는 것인데 그 산업이라는 게 LNG나 그러니까 완전히 말 거꾸로 간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고고TV를 시청하시는 경제인 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멈추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대위기로 갔다가 경제가 폭망한다. 경제가 침체된다. 바닥을 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완전히 교과서적인 것도 아니야. 어디서 주소들은 풍을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돈을. 뭐 뉴딜 정책으로 뭐 2025년까지 뭐 76조를 들여받는다. 또 어제는 갔다가 말이 3차 추경을 하다 30조를 간다. 30조를 또 퍼부어야 된다. 벌써 올해만 해도 추경이 50조 가까이 돼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게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공인들이 먹고 쓰는 거 가지고 절대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고 경제 발륨을 갖다 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놔둬야 되는 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은 물론줘야 되고 거기서 경쟁이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안 한다고 얘가. 뭐를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채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한은에서 말이야 돈 찍어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주식을 국가에 담보로 잡아라. 그리고 이익이 나면 말이야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게 사회주의나 이런 걸 갖다 따질 필요가 없다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 말이야 상품권 5조를 풀겠다. 5조를 풀어서 말이지 놀러 가게 하라. 놀러 가게. 호텔, 숙박, 뭐 리조트 이런 거 공짜로 가라. 그리고 말이야 구직자들한테 월 50만 원씩 또 6개월 더 주겠다. 구직자를 갖다가 구직자를 실직자로 만든 게 문재인이란 말이죠. 코로나 위기 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일자리가 차고 넘쳤단 말이죠. 차고 넘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축통화니까 돈을 찍어서 뿌려버려. 그런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시 U자 반등이든 L자 반등이든 갈치게 U자 반등이든 V자 반등이든 갈치게 걔네들은 거기서 다시 고용을 갖다가 창출을 하고 다 재고용이 된다는 건데 한국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대기업들 같은 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힘들어서 지금 자르지도 못해요. 그죠? 죽고 있는 건 자영업자고 아주 소규모 업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살겠어요? 해외로 탈출해버리지? 자영업자들 할 수 없이 망하지만은, 자영업자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경제가 발륨이 안 커지고 경제는 소비가 진작 될 수가 없어요. 소비 진작은 큰 걸 사야 되죠. 자동차 빵사, 명품사, 아파트사 이런 게 소비 진작이 크게 되는 것이지 뭐 콩나물 쪼가리, 햄 쪼가리 먹고 말이지 소고기 몇 번 먹고 돼지고기 몇 번 먹는다고 소비 진작이 됩니까? 착각에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이용해 먹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란 말이에요. 너희 먹는 거는 국가가 제공해 주겠다. 너희 먹는 거 쓰는 것은 조금씩 쓰는 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쓰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빚을 얻어주겠다. 행복하지 않느냐? 근데 그 위에 있는 산업 생태계가 문재인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산업 생태계는 미국 같은 데도 그 사람은 거기다 두드려 박는다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말이야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흔적도 없이 날리는 돈만 가랴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 퍼부겠다는 거죠. 뉴딜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과거에 5G 뭐 태양광 원전을 망가뜨려야 되니까 태양광을 한다. 5G를 한다. 5G 같은 것도 왜 중국의 하웨이를 꼭 써야 돼요? 삼성 거 쓰면 되죠. 그죠? 미국이 막으라고 전 세계가 막고 있는데 정보가 유출된다 하는데 왜 그걸 쓰고 있냐고. 웃기는 놈이야. 아니 우리나라 같이 초고속 인터넷 5G가 많이 발전하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뉴딜이라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야 돈이 필요하다. 국민들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나라 빛을 내서라도 산업을 일으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가지고 내가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 근데 그 지지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미행으로 가는지 뭐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데 전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한탄스럽다니까요. 한탄스럽다니까. 이 발륨이라는 것이 경제 발륨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AI가 아무리 있으면 뭐해 생산을 하고 소비 유통이 가는 것이 기본이 생산인데 생산을 갖다 죽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얘가.
뭣도 모르게 그냥 삼성전자차를 가서 반도체 공장 세워줘서 고마워요. 이러고나 다니고 말이지. 인도 공장에 가지고 말이 핸드폰 하니까 지가 말이야 커트가 들어가면서 말이지 지 몫으로 챙겨버리고. 근데 얘가 하는 게 그냥 구름 던잡는 식이야. 뭐 민간에서 얼마, 공공기관에서 얼마, 또는 30조, 뭐 76조, 뭐 100조, 200조 이러는데 그게 재원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안 해. 국민들한테 그냥 나는 일하고 있어. 지금 세계가 경제 코로나 대위기야. 나도 그만큼 하고 있어. 하는데 그 재원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돈을 찍어내면 되는데 우리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걸 누구도 비판을 안 한다는 거죠. 비판을 하면 달라라니까. 날라가니까 비판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히틀러 같다 그러겠어요. 얘네가 지금 하는 건 뭐야 이거. 언택트 산업이 정부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일반 그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다 나왔고 일반도 언택트 산업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걸 육성하겠다. 아니 언택트 산업만 육성하면 뭐해? 기본적인 재화 생산이 기본적인 재화 생산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취약계층 건강취약계층 13만 20만한테 말이지 뭐 헬스케어를 제공하겠다. 각 지역마다 말이지 체육관을 만들어주겠다.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얘네가 이때까지 했던 게 뭐예요? 3년 동안 여러분 문재인이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명박이하고 4대 강이라도 했고 수출을 갖다 확확 신장시키기라도 했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도 아꼈지. 이거를 재탕 삼탕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국고만 탕진했으면 되는데 국고 탕진한 게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재정은 넉넉하다. 재정이 넉넉하니까 국가 부채 비율을 늘려도 상관없다. 60%도 가도 되고 100% 가도 상관없다. 그 기준이 다르다니까. 돈 빌려와. 그래 국민한테 던져줘. 아주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장기 가지고만 살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60대는 제가 60대 하니까 50대 60대 걸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는 거죠. 처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추경 안 해주면 말이야 야당 너희들 지금 너희 103석분이 안 되지 108번 되지 국민이 우리를 갖다가 190석을 지지했으면 너희 우리가 능멸하는 걸 지나고 조롱하는 걸 지나고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야 추경 규모도 안 정해져 놓고 이제 30조랑이 나왔는데 지금 6월 2일이야. 무조건 6월 안에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라. 안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압박을 하고 능멸을 하고 급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근거가 나오고 재정 투입 효과 투입 대비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를 그렇게 비판하고 팔렸어. 그 하원은 이제 일선 팔렸어. 트럼프가 말이야 의회 나와서 연설하면 뒤에서 우쭈쭈 울룰룰룰 하다가 트럼프 앞에서 막 찢어버리고 그런 팔로스도 한 방에 그냥 뭐 4일 만인가 40시간 만인가 트럼프의 그 재정위기 투입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통과시켜 주잖아요. 상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미국 경제를 믿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야. 문제니까. 왜? 트럼프 같은 거는 과거에 3년, 5년을 갖다가 4년을 갖다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시켜버려서 세계가 그렇게 침체돼도 재정을 투입했지만은 근데 문재인은 3년 동안 재정 투입을 해놓고 경제를 더 추락시켜버렸어. 못 믿겠다는 거지. 불신자라는 거지. 불량품이라는 거지 문재인이가. 그러면서 이때까지 3년 동안 불량품을 자기가 생산했으니 돈만 줘라 추경만 줘라 국가 부채를 늘려주면 내가 불량품을 또 만들겠다는 거니까 저 같은 국민이 아주 열불이 터지는 거죠. 문재인만 보면은. 응?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IMF 때 김대중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버렸죠. 구조조정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웬만큼 또 먹고 살았어 몇 년은. 근데 노무현이 가서 망쳐버렸어. 좌파 정책을 하고 말이야 노동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또 이명박가 2008년도에 또 확 그냥 구조조정을 한번 해버리죠. 근데 얘는 구조조정을 안 해. 그걸 갖다가 뉴딜에서 리폼이라 그래요. 리폼. 제도도 개혁하고
국가 재정도 시스템도 정비하고 국가도 계획하고 이 무지몽무한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리폼을 안 해. 그 말을 몰라. 그냥 돈만 뿌려. 산업 경쟁력도 없이 돈만 뿌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게 2년 후에 고고 TV를 갖다가 시청하시는 분은 영명하시니까 말씀을 알아듣는데 이게 모르더라고. 이런 말 하면은 그냥 자극적인 썸네일만 달고 말이지. 문재인 막 욕하고 김무성 욕하고 말이지. 유승민 욕해야 되고 좌파이들은 알면서도 문재인이 물러나가면은 위험하니까 문재인을 옹호하는 거예요. 좌파들도 이런 거 알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